자, 잠깐만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됐습니다. 뉴스에선 유가 폭등을 외치고 있고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차에 기름 넣어보셨어요? 생각만큼 미칠 수준은 아니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입니다. 전쟁의 봉쇄까지 역대급 공급 충격인데도 유가가 폭등이 아닌 고가 변동성에 머무는 이유. 그 핵심에 중국이 있습니다. 자, 시트벨트 단단히 매세요. 출발합니다. 2025년 7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원유 물류의 최대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전격 재봉쇄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어요. WTI, 그러니까 서부텍 사스산 원유가 단 하루 만에 9.4% 급등해서 배럴당 78.14달러로 마감. 브렌트유는 9.6% 폭등하며 배럴당 83.30달러,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7월 6일 WTI는 70달러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브렌트유도 71.99달러에서 83.30달러까지 단 7일 만에 무려 15.7% 상승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4월 13일 역봉쇄 예고 때는 브렌트유가 103.44달러, WTI가 104.93달러로 세 자릿수를 돌파했고 4월 초에는 WTI가 일시적으로 120달러를 터치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협상 기대감이 뜨자 하루 만에 12% 이상 급락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죠. 요약하면 이겁니다. 봉쇄 뉴스 10% 급등, 협상 후에 소식 급락, 조정, 다음 뉴스에 또 급등. 시장이 이 패턴을 학습하면서 호르무즈 리스크는 이제 상수화된 변수로 자리 잡았어요. 한국 정부도 7월 8월 수입 물량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 즉각적인 타격은 없다는 입장이고요. 무섭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공포가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브렌트유, 두바이유, WTI 세계의 유가 벤치마크가 같은 뉴스에도 제각각 움직이는 이유 궁금하셨죠? 한마디로 집이 어디냐에 따라 충격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먼저 브렌트유. 북해상 경지류 기반의 유럽 글로벌 기준 지표인데요. 해상 물량 위험 프리미엄을 직방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봉쇄 같은 해상 지정학 리스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7월 6일에서 13일 구간에서 15.7% 상승이 이를 증명하죠. WTI는 미국 내 육상 파이프라인 기반 경지류입니다. 셰일 오일 생산 증가, 전략 비축유 방출 카드, 탄탄한 선물 옵션 시장 유동성 덕분에 지정학 충격이 부분적으로 완충돼요. 같은 기간 상승폭이 약 10%대 중반에 그쳐 브렌트 대비 덜 뛰었습니다. 두바이유는 중동산 중지류 기반 아시아 시장 전용 벤치마크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주요 고객인데요. 산유국이 두바이 기준으로 공식 판매 가격을 올리면 아시아 정유사들 원가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선물 해지가 어렵고 장기 계약 구조라 가격 조정이 느린 대신 한번 오르면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서 한국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벤치마크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WTI는 자기 텃밭인 셰일이 있어서 충격을 완충하는 집, 브렌트는 세계 무역 한복판에 살아서 리스크를 직격으로 맞는 집, 두바이는 중동발 해상에만 의존해서 봉쇄 직격의 장기 지속까지 감수해야 하는 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진짜 핵심 주제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혔는데 왜 유가가 200달러로 폭주하지 않을까요? 그 답은 베이징에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데요. 이 중국이 지금 유가 폭등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축유 카드입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축적해온 방대한 전략 비축유와 상업 재고를 보유 중이에요. 급등 국면에서 비축유를 방출하고 신규 스팟 구매를 줄이면 글로벌 추가 수요가 억제되면서 가격이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둘째, 공급 다변화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중국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육상 루트로 상당 부분 대체가 가능해요. 사실 트럼프의 제재 덕분에 러시아산 원유를 할인가로 싹쓸이해온 게 바로 중국이죠. 이게 진짜 뼈 때리는 아이러니입니다. 셋째, 수요 구조 변화입니다. 부동산 경기 둔화, 전기차 보급 확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중국의 석유 수요 증가 속도는 과거 고성장기보다 현저히 느려졌어요. 수요가 폭발하지 않으니 공급이 줄어도 가격이 덜 뜁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유가 폭등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무섭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비축유를 다시 빠르게 채우기 시작한다면 호르무즈 리스크와 맞물려 유가는 세 자릿수, 중후반 일부 기관이 경고한 배럴당 170달러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중국은 지금 유가 완충기이자 잠재적 폭탄이라는 완전한 이중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렇다면 글로벌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요? 딱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단기 시나리오. 봉쇄 뉴스마다 10% 급등,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블룸버그, WSJ 등 주요 매체는 7월 13일 WTI 9.4%, 브렌트 9.6% 급등을 지정학 리스크 프리미엄이 단기에 강하게 반영된 사례로 평가했고 이 패턴은 당분간 반복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중기 시나리오. 전면 봉쇄 장기화가 없으면 150달러에서 200달러 초고 유가는 비주류입니다. 에너지 리서치 기업 에너지 에스펙츠의 암리타센 애널리스트는 위기가 실제 공급 차질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지정학 리스크 완화 시 유가는 다시 하향 안정된다고 분석했어요. 한국도 7월, 8월 물량이 이미 확보돼 있어 이란 전쟁 초기만큼의 충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 번째, 장기 시나리오. 우회 수송 고착화로 인해 운송비와 보험료가 상승하면서 구조적 상방 압력이 생깁니다.
한국경제보도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걸프산 석유의 약 45%가 호르무즈를 우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어요. 우회 거리가 늘면 운송비와 전쟁 보험료가 뛰고 이게 조용히 유가를 밀어올리는 구조적 압력이 됩니다.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로는 일부 투자은행이 봉쇄 장기화 중동 전역 충돌 확산 시 브렌트 유가 최대 17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단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이며 현재 시장의 기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대신증권도 전면 봉쇄의 실현 가능성은 낮으며 우회 비축유 체계가 작동하면 리스크 완화 시 유가는 안정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제 전체를 한 판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급 쪽을 보면 전쟁과 호르무즈 재봉쇄로 단기 급등 압력이 반복되고 있어요. 수요 정책 쪽을 보면 중국의 비축 구매 조절, 각국의 비축유와 장기 계약, 걸프산 원유의 우회 수송이 완충 장치로 작동 중입니다. 결과는 폭등이 아닌 고가 변동성 확대. 이게 현재 국면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7월 13일 이후 WTI 78.14달러, 브렌트 83.30달러로 마감. 7월 초 70달러 이하 대비 한 달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0달러 폭주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내년 말까지 걸프산 석유의 45%가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체계가 고착화되면 운송비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유가를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밀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쇠는 결국 중국입니다. 경기 부양 속도, 비축유 재충전 타이밍, 러시아 중앙아시아 수입 확대 여부. 이 세 가지가 향후 유가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예요. 제규어 오아시스 한 줄 요약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유가가 폭주하지 않는 이유. 세계 최대 원유 쇼핑몰인 중국이 카트를 천천히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중국이 그 카트를 질주 모드로 전환하는 날이 진짜 위기의 시작이에요. 지금 당장의 유가는 불안정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매번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왔고 대체 루트와 비축체계 에너지 전환이 그 속도를 점점 빠르게 만들고 있어요. 위기는 공포를 먹고 자라지만 시장은 결국 적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영상 보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저합니다. 지금 유가처럼 반응은 하는데 결정적 행동은 안 하는 그 상태죠. 근데 유가는 결국 움직이거든요. 여러분의 엄지도 그렇습니다. 구독 버튼 지금이 저점 매수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제규어 오아시스를 찾아주세요.